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매설하는 이란의 어떤 보트도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려 호르무즈 해협의 벼랑 끝 대치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이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과 국경 순찰대의 3년 예산을 7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찬성 50대 반대 48로 가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당국 요원 15,000명을 이민 단속에 투입하고 4,000명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렌트비 인상률이 3월에 전년보다 1.8%에 그치며 6년여 만에 가장 느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매설하는 이란의 어떤 보트도 발포하고 격침하라는 명령을 내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벼랑 끝 대치가 더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과 지상전으로 압박해왔으나 이제는 이란이 석유 수출이 막혀 하루에 5억 달러씩 손해보고 있는 해상봉쇄, 경제 압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끝내기 위해서 압박 방식을 일대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을 거부하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들과 다리들을 없애버려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고 지상전까지 불사할 것으로 최후 통첩해왔으나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통해 석유 돈줄 조이기, 경제 압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군들에게 Shoot and Kill Any Boat 명령을 내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역봉쇄를 지속하고 있는 미군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매설하는 이란의 모든 보트들에 발표해 격침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은 기뢰 제거함을 동원해 기뢰 제거 작업을 3배 증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은 미국이 완전 쥐고 있다면서 미 해군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 중부군 사령부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해 전함 17척과 100대 이상의 군용기, 10,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봉쇄 이후 미군들은 31척의 유조선 등 상선들을 이란 항구로 되돌려 보냈다고 중부군 사령부는 공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쟁 전에는 하루 유조선 수십 척을 포함해 100척 이상의 상선들이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하루에 10척 미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들은 유조선 3척을 포함해 8척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이 하루에 200만 배럴 안팎을 수출하지 못해 5억 달러나 손해보고 있는 만큼 석유 자금줄이 막히는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휴전을 언제 끝낼지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36시간 내지 72시간 안에 협상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원으로 분열된 이란 지도부에게 통일된 제안을 갖고 나올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것으로 밝히면서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사흘 내지 5일 안에 협상에 응할 것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국토안보부 예산 중에서 제외됐던 아이스 이민 단속국과 국경 순찰대 예산을 3년간 700억 달러 증액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단속 방식을 일축하며 일방 통행으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이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토안보부 셧다운을 끝내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민 단속 방식 없이 예산은 더 늘어나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공화당은 이민 단속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일축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의 연간 예산을 둘로 나눠 처리하는 방법으로 셧다운 끝내기에 거의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6시간 동안의 마라톤 심의 끝에 23일 새벽 3시 30분에 아이스 이민 세관 집행국과 국경 순찰대의 3년 예산을 7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을 찬성 50대 반대 48표로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 상원이 이민 단속 방식을 개선해야 아이스와 국경 순찰대의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요구해왔으나 이를 일축하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가결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가운데 랜드폴, 리자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이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으나 공화당만의 힘으로 단순 과반수 가결이 가능한 예산 조정법에 의거해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상원에선 마의 60표 장벽을 넘어야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 방해를 일축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수당 지도부가 예산 조정법 원칙을 발동하면 단순 과반수 가결로 일방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7월 4일 발효된 트럼프 초대형 감세 조치를 담은 BBB법도 공화당의 일방통행으로 가결한 예산 조정법이었습니다. 예산 조정법에 적용해 단순 과반수로 가결할 수 있어도 한 회계 연도에 2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상원에서 일방통행으로 가결시킨 아이스 이민단속국가 국경순찰대의 3년 예산 지출 법안은 공화당 하원에서 별도로 통과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과 함께 재가결해야 확정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스 이민단속 예산을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을 6월 1일 이전에 확정하라고 공화당 상하원에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12개 연방 예산 가운데 11개는 확정됐으나 미네아폴리스 사망 사태를 계기로 국토안보부만 제외돼 2월 14일부터 70일째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직원들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봉급을 지급받고 있으나 5월에는 지급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등 사법당국 요원들의 상당수인 15,000명을 이민단속에 투입하고 4,000명은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경한 이민단속으로 대도시 범죄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다른 업무 수행이나 인력난 등에 따른 부작용도 겪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대표적인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이 대거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에 동원되어 온 데다가 퇴직에도 충원되지 않아 인원이 감축되는 바람에 곳곳에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는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은 FBI 연방수사국, DEA 마약단속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이들 연방사법당국에서 3만 명 안팎이나 이민 단속에 투입되었다가 현재는 15,000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케이터 연구소가 집계했습니다. 범죄 수사를 전담해온 FBI에서는 전체 25%인 3,000명이나 이민 단속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DEA 마약단속국에서는 전체의 40 내지 50%나 되는 2,200명이 이민자들의 마약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ATF에서는 전체 70%나 되는 2,000명이나 이민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287G 프로그램에 따른 지역 경찰들이 미 전역에서 1,400개의 기관들에서 15,000명이나 이민 단속에 동참하면서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이 절반은 원대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이 은퇴나 사임에도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법으로 감원에 나선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 산하 기관들에서 연방사법당국 요원들은 4,000명이나 감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BI에서는 2,600명이나 줄어들어 7%나 감원됐습니다. DA는 6%, ATF에서는 14%나 감축됐습니다. 연방법무부 민권국에서는 절반을 넘는 55%나 대폭 감원됐습니다. 산업 스파이, 군사기밀 유출을 막아야 하는 법무부 산하 국가보안부서에서도 38%나 줄였으며 추방 대상자들에게 항소 기회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이민항소위원회 재심관리들도 20%를 줄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첫 해에 이민단속과 범죄 퇴치를 병행하는 작전 덕분에 미국의 전체 형사범죄를 1년간 10.7% 감소시키면서 1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뜨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도시들의 살인사건은 10분 내지 20% 감소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민단속에 치중하면서 마약 수사는 10.4%, 총기 수사는 14.2% 각각 대폭 줄어들었다는 엇갈린 통계도 나오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렌트비 인상률이 3월에 전년보다 1.8%에 그치며 6년여 만에 가장 느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는 0.1% 내렸으나 뉴욕시는 4.2%, 산호세는 4.8%, 샌프란시스코는 6.4%나 대폭 올라 전국 평균보다 여전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500만 가구에서 1억 명 이상 살고 있는 미국 내 렌트 주택들의 렌트비가 3월에 6년여 만에 가장 느리게 인상됐으나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들은 여전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내 렌트비는 3월에 평균 $1,910로 1년 전보다 1.8% 올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렌트비의 1.8% 인상은 2020년 12월 이래 6년여 만에 가장 적게 오른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 내 렌트비 인상률은 3월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고물가를 보였던 2022년 15.3%나 급등했다가 2023년에는 5.8%로 진정됐고 계속 낮아져 2024년에는 2.9%, 2025년에는 3.1%를 기록했다가 올해에는 1.8%까지 둔화된 것입니다. 미국 내 세입자들은 대체로 가구 소득의 26.5%를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렌트비를 감당하려면 가구 연소득이 76,400달러는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도시들의 렌트비는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평균 렌트비는 2,347달러로 전년보다 마이너스 0.1% 내렸습니다. 볼티모어는 1,868달러로 리치몬드는 1,691달러로 3.6% 인상됐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렌트비가 3,337달러나 되며 전년보다 4.2% 인상됐습니다. 보스턴은 3,148달러로 2% 올랐습니다. 애틀란타는 1,811달러로 1.2% 올랐으며 마이애미는 2,665달러로 0.7% 인상됐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은 1,579달러로 마이너스 2.3%, 휴스턴은 1,610달러로 마이너스 0.9%, 달러스는 1,645달러로 마이너스 0.1%로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렌트비가 비싼 서부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평균 3,161달러로 전년보다 6.4% 급등했습니다. 산호세는 3,470달러로 4.8% 올랐습니다. 이에 비해 남가주의 샌디에고는 2,890달러로 1.4%, 로스앤젤레스는 2,895달러로 0.8% 소폭 인상됐습니다. 시애틀은 2,192달러로 1.5% 인상됐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도 상승했습니다. 아시아와 남미, 유럽 등에서도 차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로봇 등 신사업 확대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유가 상승 흐름까지 맞물리면서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고유가 속에서 테슬라의 실적과 수요 회복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아시아 태평양과 남미에서 차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도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시장 둔화 우려 속에서도 실제 판매 흐름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입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이른바 FSD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128만 명으로 늘었고 이는 1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구독형 서비스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과 로봇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무인 택시인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 중이며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 공장을 활용해 로봇 생산을 시작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트럭 세미의 대량 생산 준비도 진행 중입니다. 상용차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전기차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실적과 사업 계획이 공개되자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실적 발표 직후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함께 향후 성장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실적 개선과 관련해 관세 효과와 환율 등 외부 요인도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차량 수요 회복과 기술 발전, 그리고 신사업 확대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로봇을 아우르는 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수요 회복과 사업 확장 기대가 맞물린 가운데 최근 국제유가 상승 흐름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름값 부담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낮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언급한 글로벌 수요 증가 흐름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해석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